책 속의 컨텐츠 두 번째 거. 예. 요즘 뭐 상담이 뭐 아시겠지만 신년이나 연말이 저희는 이제 대목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열심히 상담하고 있는데 작년이 확실히 힘든 해였던 것 같아요. 예,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히나 뭐 봄인데 원래로 지지로 따지면 이제 작년이 아직도 이제 작년이에요. 예. 입춘이 지나야지 바뀌니까. 개묘년이라는 거에 그 묘목이 이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뭐 그런 형상인데 개수라는 그 차가운 기운 때문에 이제 힘든 거예요. 힘든 거. 근데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입춘이 지나고 나면 갑진년으로 바뀌니까 좀 이제 탄탄한 땅에 이제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.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그래도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 그것도 뭐 추천을 좀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 권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 책은 이 책이에요. 이 책 긴긴 밤이라는 책인데 예. 이 책은 그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받은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같은 책 많이들 보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짧고 훨씬 그림 많고 훨씬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. 기본적인 내용은 뭐 코뿔소하고 펭귄이 얘기해요. 코뿔소하고 펭귄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동화니까 그런 거고 결국은 이제 긴긴 밤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. 네. 어쨌거나 밤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춥고 자야 되고 막 이렇게 외롭고 뭐 이런 거잖아요. 밤이라는 이미지 자체가. 근데 왜 이렇게 길까? 그 긴 밤은 언제 끝나나?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. 근데 그걸 되게 우화적으로 그리고 감동적인 문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림을 똑같이 다 룰이라는 이분이 다 했는데 그림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많은 그 시사점이 있는 그런 책이에요.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책을 몰랐는데 저희 딸이 학교에서 이제 추천받은 거예요. 이게 그래서 읽고는 저한테 아빠도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뭐 제가 힘들어 보였나 봐요. 그래서 저도 읽고 펑펑 울었는데 그리고 나서 독서토론 가서도 제가 되게 자주 이 책 가지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. 왜냐면 책을 읽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 책은 뭐 그냥 거의 맘먹고 읽으면 10분 안에도 읽을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좀 곱씹으면서 읽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나도 책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데 막 두껍고 힘들고 어려운 책 보기 싫다 그러면 이 책으로 한번 시작하고 본인의 마음을 추스르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두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.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고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책을 쓴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예요. 네. 그래서 정말 이 극한의 상황에 인간이 처해졌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적나라하게 적어놨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데가 다 죽는 데잖아요. 그리고 뭐 계속 노역하고 뭐 온갖 하여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딱 만들어 놓은 고기에서 인간이 여러 가지 막 행위들을 보여줘요. 그걸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대단히 깔끔하게 정리를 그리고 대단히 담담하게 정리를 해놨어요. 되게 충격적입니다. 자기가 경험한 건데 그걸 되게 담담하게 적어놨어요. 그래서 더 뭐랄까 머리를 딱 때린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거. 특히 이제 지금 뭐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희망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.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전해의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예수님 생일 그날 연합군이 들어와서 해방될 거라는 막 소문이 그 해에 돌아요. 돌아서 사람들이 다 그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배고프고 힘들고 막 죽어가는데도 버텨요.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버티는데 12월 25일이 딱 됐는데 그 일이 안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냥 다 놔버려요. 어떻게 놓냐면 그냥 안 움직여요. 먹지도 않고 그대로 누워가지고 꼼짝달싹 안 하고 아무리 두드려 패고 뭘 해도 움직이지도 않고 오줌똥 다 거기서 그냥 싸고
그냥 그대로 있다 며칠 있다 죽어요.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을 이 사람이 겪으면서 그런 거죠. 너무 긍정적인 거? 그것도 아니 좋죠. 왜냐하면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동력이 필요하니까. 하지만 그게 너무 현실화되지 않는 거에 너무 큰 기대를 하다 보면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.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러면 인간이 정말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식의 생각 또는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는지를 좀 알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이 책의 제일 뒤에 보면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분이 만들어 놓은 이론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. 로고 테라피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, 로고 테라피라는 게 뭐냐면 로고라는 게 이제 로고스라는 내 자아예요. 내 자아. 그러니까 내 자아를 어떻게 해야 회복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론을 이 사람이 주장하면서 유명해지셨는데, 그걸 가지고 좀 따라 해보시면서 올 한 해 좀 보내면 마음이 힘드신 게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책은 한때 유명했다가 지금은 이제 좀 사람들이 또 까먹은 책이죠. 이거 소주 이름입니다. 처음처럼. 처음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친듯이 먹어도 되는 소주.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름 지으신 분이 이분이에요. 신영복 선생님인데, 뭐 신영복 선생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억울하게 감옥에서 주장창 살다가 나와가지고 잠깐 행복하셨다가 돌아가셨던 그런 분이고, 이분이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서예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남기셨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, 신영복 선생님 책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이 책을 가지고 왔냐면, 이 책이 되게 약간 짤막짤막한 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,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의 그 제일 처음에 겪었던 그 잡혀갈 때 그 잡혀갔던 이유가 있는 그 청구의 추억이라는 본인의 수필이 여기 그 원래 원본으로 붙어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본인의 진짜 자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이걸 잘 안 읽어보더라고. 왜냐면 별로 공감이 안 가거든요. 왜 이분이 이제 뭐 그 청구회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거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감옥살이 하면서 고생을 하셨는데, 더 웃긴 건 이분 군인 출신인가 아마 그래요. 근데 이제 그 언론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조작의 희생양이 되신 거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의 그 생활을 이분도 똑같아요. 되게 담담하게. 그리고 그 안에 있는, 본인은 억울하다 생각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쇼생크 탈출인가? 그 영화 보시면 거기 나와요. 앤디가 새로 들어온 그 신출내기 좀도둑한테 막 얘기해 주거든요. 다 억울하게 들어왔다고. 모든 사람은 다 억울합니다. 태어나는 순간부터 억울해요. 그냥 그래서 울어요. 근데 그걸 그냥 억울하게만 하고 끝나면 거기서 발전이 없어요. 근데 그걸 어떻게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바꿔서 승화하느냐가 내 인생을 바꾸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, 그래도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단편으로 짤막짤막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가끔 이제 생각날 때 한 번씩,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걸 좀 제가 바꿨으면 좋겠는데, 저도 책 많이 읽지만 이걸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이상한 강박관념을 가져요 사람들이. 뭐 미션도 아니고 그거 하면 뭐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,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뭐 그냥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그 책이 눈에 띄면 그냥 피세요.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 중에서 찾으면 돼요.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성경책 일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 집에서 좋아하는데, 집에서 거기 일부분 막 펴가지고 읽어요. 그럼 거기 좋은 말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그게 내 지금 상황하고 어떤지 이런 것도 돌이켜 볼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면에서 마음이 힘들거나 좀 뭐 이렇게 괴롭고 하실 때 이 책 옆에다 두고 펴서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뭐 처음처럼이니까 소주 드시면서 처음처럼 드시면서 봐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를 하시면 올 한 해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